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 절반이 지난 6월을 이틀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네요. 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코카의 관심 종목 간단 리뷰 시간에는요, 관심 종목을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핵심 주도주, 성장 관심주, 새싹 관심주, 찐따 관리주, 이름이 재밌죠? 진입 관리주, 이렇게 나누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히 시황 ADL 점검하고요. 한 구독자께서 보조지표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답변을 해드려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핵심 주도주를 리뷰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한번 오늘 시황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도 내리긴 했지만 아주 약보합으로 끝난 셈이고요. ADR 지표를 보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더 좋은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지는데요. 지금 에너지적으로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코스피가 오늘 에너지적으로는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금 3일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 에너지는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점 만점에 제가 10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계속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제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 10점을 만점에서 몇 점 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점수를 판단을 하고, 저는 그 점수를 이용해서 현금 비중을 대략 이렇게 참고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이 자체가 10점이다, 9점이다, 8점이다 중요하지 않다. 제가 지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참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ADL 지표를 보시면은요,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지표적으로 그래프를 보셔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하락 추세단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를 했다 하면서 계속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목의 포트폴리오 상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쪽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수가 내려가는 종목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려가는 종목 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끼기에는 내 종목은 잘 안 간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종목 선별, 그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순환매가 발빠르게 이어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작년에 후반기의 어떤 기운들, 또 올해 초에 대형주 상승의 기운들만큼 이렇게 좀 강한 상승세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만큼 종목 선정에 더 신경을 쓰고 비중 관리나 또 그 전략을 세우는데 더 확실하게,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ADR 자체는 이제 계속 이렇게 밑에 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ADR 차트는 뭐 최근 조금 상승 쪽에 더 기운이 있긴 한데요.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의 어떤 ADR 지표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ADR 통합 그 그래프 그 자체를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하락 추세 속에 있다. 그래서 이 하락 추세를 일단 벗겨나는 상황에서 그때는 좀 과감하게 종목을 더 늘려도 좋고 베팅을 해도 좋다. 네, 그렇게 한번 시황을 정리를 같이 해봐 드립니다. 자, 다음은요. 종목 리뷰하기 전에 그 한 구독자께서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은요. 그 보조 지표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하신다. 보조 지표를 아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지표들을 다 같이 사용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약간은 못했는데 어쨌든 대충의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조 지표를 많이 알아야 하냐, 또 그 많은 보조 지표들을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하실 때 다 잘 활용하시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 그죠?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 보조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릴 때 빼놓지 않고 종목을 설명드릴 때 포함시키는 지표죠. 왜냐하면 이 지표를 통해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거의 50% 이상을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냐? 사실은 보조 지표를 가지고서 50%를 이 스토캐스틱을 사용한다는 거지. 사실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오늘 제가 처음으로 다뤄야 될 종목이 경동나비엔이니까 경동나비엔 차트를 켜놓고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에 제일 처음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의 가격을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쉽게 말해서 캔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봉 차트에 보시면 제가 다른 라인보다는 특별히 이 캔들 차트가 있고요. 그 밑에는 수급 차트, 그 밑에는 거래량, 그죠? 거래대금 차트, 맨 위에는 보스티안 지수가 있는데요. 보스티안 지수는 그냥 일단 여기서 일단 빼고요. 이건 뭐 참고로 볼 뿐이고,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일봉 캔들 그리고 수급, 이 거래대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자체를 어떻게 보면 주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물론 주 지표는 이 캔들만, 그죠? 가격을 주 지표로 볼 수 있겠죠.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일단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게 주 지표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수급도 보조 지표가 될 수 있고 거래대금도 보조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저는 이걸 다 합쳐서 하나의 주 지표의 성격으로 여기에서 일단 어떤 분위기를 간파합니다. 여기서 분위기를 간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 지표의 50%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에서 봤던 주 지표, 그죠? 캔들과 수급, 거래대금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보고요. 지금 여기는 제가 아주 라인을 많이 그어 놓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또 따로 보는 일간 차트는 상당히 많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저히 복잡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설명으로 해드리고 지금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권도 그어놓고, 그죠? 그러니까 레벨단도 그어놓고 그 다음에 기본적 보조지표 또 여기에 넣어둔 보조지표로서는 볼린저 밴드도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볼린저 밴드 들어가 있죠, 일목균형표 들어가 있죠, 또 각 이동평균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동평균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영상 종목 리뷰 때 말씀드리잖아요. 얼마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상당히 중요한 저항선이다.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다는 가격 라인들. 그런 라인들이 제가 또 따로 보는 그 차트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잠깐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자면 이게 제가 따로 보는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노란색 선, 초록색 선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의 더 보조 지표들 그냥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또 보스티안 지수, 그다음에 각종 뉴스 공시 같은 이런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집어넣은 이게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차트입니다. 이 메인 차트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너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거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만 남겨둔 이 메인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캔들 그 자체와, 그러니까 가격이죠. 가격 그 자체와 수급 라인, 거래대금 라인을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스토캐스틱을 뭐 50% 이상을 이 스토캐스틱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조금 망설여질 때는 추가적인 보조지표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있는 MACD 라인, 그죠? MACD라는 보조지표, RSI, CCI를 보여드리는데, 그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실 때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세세하게 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MACD라든지 RSI, CCI는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한 어떤 추세 라인만 있는 것으로 끝냅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 자체를 보는 데는 뭐 30초도 안 걸리죠. 이것만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건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하는 느낌으로 벌써 이미 저는 숙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술적 보조지표를 코카이 아카데미 통해서 또는 코카이 키노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스토캐스틱에 대한 부분을 코카이 아카데미 올려드렸잖아요. 아직 구독자들은 못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회원들한테 먼저 오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멤버십 분들이 지금 먼저 그 내용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 설명을 드릴 때도 스토캐스틱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봤을 때 요것만은 점검하자는 그 내용만, 그러니까 RSI도 마찬가지고 CCI도 마찬가지고 MACD도 마찬가지예요. 보조지표를 보면 볼수록 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들 MACD라든지 RSI라든지 CC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보조지표에 달려 있는 게 있죠. 그런 보조지표들 자체를 전부 저 개인적으로는 다 이미 다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사용을 해봤어요. 사용을 해봤더니만 그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조지표의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한 보조지표가 있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보조지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지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그것을 50% 두고 나머지의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일목균형표도 해석하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죠? 간단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끝, 일목균형표도 이럴 때는 이렇게 끝, 그 한두 가지의 내용만 보는 것이지 일목균형표 하나만 가지고도 깊게 들어가면요,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원투, 후행스팬 전체를 이용한 아울러서 구름대의 두께, 구름대의 위치, 구름대의 크로스 전체를 다 파악하면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 가지고 보조지표로 사용한다면 그 전체를 다 아울러 사용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일목균형표에서는 딱 필요한 거, 그죠? 일목균형표에서는 제가 어떤 거 사용하죠? 그냥 구름대의 위치와 높이, 그 다음에 후행스팬의 위치, 그것만 보고 끝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와 중앙선에 대한 위치적 그 포지션, 그것만 보고 끝입니다. 그 자체를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보조지표, MACD라든지 RSI, CCI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하나의 추세, 그냥 추세에 대한 내용만 확인하고 끝나는 겁니다. 경동나비행 같은 경우에 RSI 상승 추세를 지금 하락했죠. 며칠 동안에. CCI도 상승 추세를 며칠 동안에 지금 하락 돌파, 그죠? 추세선을 이탈했잖아요. 상승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때 캔들의 위치를, 캔들의 모양을 보시자고요. 캔들도 이게 주예요. 얘는 보조라고요. 주를 보고 보조들 니네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참고의 의견만 물을 뿐이다. MACD의 네 생각은 어때?
그것만 물어볼 뿐이에요. 그러면 주 지표에서는 이미 해석이 나오거든요. 주 지표에서는 이미 충분히 많이 올라간 그런 캔들의 위치에서, 그죠? 양봉을 깨트린 음봉이 처음 출현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갈게요. 일봉 차트로 가면 양봉을 깬 첫 음봉이 발생했죠. 좀 더 키울까요? 보이시죠? 이 양봉을 깨트린 첫 음봉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보조지표들한테 물어보니까 볼린저 밴드야, 네 생각은 어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벗어나는 첫 번째 음봉? 코카 이거 파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오케이, 알겠어. 그럼 다른 보조지표들,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RSI, CCI 추세선 이탈, MACD도 데드 크로스가 곧 임박한다 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 내가 판단할 때 뒷받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보조지표에서 내가 핵심적인 내용 하나씩만 따서 오케이, 내가 주지표 캔들이 가격이 현재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니네들 생각은 어떠니라고 그냥 하나의 내 친한 친구들한테 자문을 하듯이 물어볼 수 있는 친구들을 여럿 두고 있으면 있을수록 저한테 유리한 상황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하나만 가지고 또는 두 개만 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거기에 모든 신호만 포착해서 매매를 하니까 저는 성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보조지표는 저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라는 거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의견만 한번 문의해보는 정도의 수준. 그만큼 간단해야 돼요. 그만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히려 시간 투자하는 것은 어떤 이 종목, 이 회사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현재 분위기, 현재 섹터 내에서의 어떤 위치, 어떤 뉴스 재료 또는 수급, 거래 대금, 거래량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요. 경동나비엔 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라인이 나가지 않아요. 수급이 안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죠? 메이저 수급들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3일 동안 깊은 음봉을 만들었어요. 음봉 3개. 그죠? 만들었는데도 지금 수급이 안 빠져나가요. 거래대금 어때요? 제가 나중에 거래대금도 한번 코카의 아카데미 통해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0일 이동 평균 거래대금 선, 그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지 않는 수준의 거래대금은 무시하셔라. 이건 의미 없다. 그럼 거래대금 의미 없어요. 떨어질 때는 거래대금이 의미 없는 게 좋다고 했죠. 물론 거래대금이 없이 쭉 가면 계속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거는 단숨에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져요. 왜? 메이저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지만 저는 이걸 주지표라고 할 만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캔들, 거래대금, 수급과 거래대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보스티안 지수도 지금 보세요. 세력들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세력들이 안 나가고 있는 것을 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얘가 지금 좀 떨어져도 안 나가는구나. 그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조금 익절할 수 있는 상황은 생기겠지만 이걸 본격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이 떨어지면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는데 조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계속 올라갈 때 따라잡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약간 조정받을 때, 그죠? 가격 메리트가 생기네? 다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겠네? 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주 지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나마나 다른 보조지표들 다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보조지표는 주지표의 내용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죠? MFI OBB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 지표인데요. MFI OBB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요. 죄송해요. MFI OBB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죠? RSI, CCI도 떨어지고 있고요. MACD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떨어져요. 왜? 가격 캔들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표적인 또 해석 방법이 있으니까 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심하게 떨어지는 건가 적게 떨어지는가, 에너지를 포함하고 떨어지는 건지 에너지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조정받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지를 보조지표한테 의견을 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에 디테일하게 시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 보는 지표 여기 있잖아요. 엘리게이터라는 지표.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 간단해요. 그냥 10초만, 10초도 안 걸리면 보면 직관적으로, 어떤 상태, 오케이, 알았어. RSI 시세 어떤 상태,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또 조금 제가 비중 있게 보는 지표가 바로 DMI 지표죠. 이 DMI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스토캐스틱 지표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스토캐스틱 지표 외에는 볼린저 밴드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RSI, CCI, OBB, MFI, 그죠? 제가 주로 보는 지표들이 그런 지표들이에요. 지표는요 100가지가 넘어요. 보조 지표 정말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100가지가 넘어요. 저는 그 중에 한 30, 40가지를 다 공부를 했는데 다 별로 의미가 없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어차피 다 후행생이니까요. 그죠?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많이 익숙해져 있는 유명한 보조 지표들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도 핵심만 찾아서 의견만 구하는 수준인데 그건 지금 주가의 상태, 에너지의 상태만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보조적으로 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 대신에 그나마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보는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고 추가로 질문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 오늘 핵심 주도주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핵심 주도주라고 제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면 이 종목들은 제가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지금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레벨업을 최소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제가 이미 시간 투자를 통해서 또 비중 관리를 통해서 많은 비중도 확보했고 또 그만큼 수익률도 확보하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얘들이 제 현재의 돈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들보다도 일단 핵심 주도주의 향방에 따라서 핵심 주도주가 오르면은 그날에 순익이 확 올라가죠. 총평가 금액이 확 올라가고 핵심 주도주들이 힘이 없는 날이면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힘있게 올라가는 돈들로만 내가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저는 계속 키워나간다는 개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이제 싹이 트고요. 그 싹이 잘 어떤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잘 성장해서 굳건한 나무 정도가 이미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웬만큼 흔들려도 팔지 않아요. 물론 비중 조절을 조금 유닛을 조금 줄였다가 조금 늘렸다 하는 건 기술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얘네들의 비중은 크게 흔들리지 않게 진행을 합니다. 언제까지? 추세가 무너진다는 게 판단될 때까지. 그죠? 또는 레벨 단위 하단을 이탈하는 상황, 좀 긴박한 상황, 이제는 큰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최고의 고점에서 팔지 못합니다. 최고의 고점에서 팔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고점은 어떤 식으로도 신호를 주지 않아요. 지금이 최고점이다라는 신호는 최고점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부러져야만 고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고점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알 수 없어요. 내일 또 올라가면 고점이 갱신되는데요. 그 다음날 또 올라가면 고점이 갱신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고 고점의 어떤 물량을 파시려고 한다면 수익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고가에 내가 물량을 팔겠다는 그 욕심은 버리시는 게 훨씬 좋다. 자, 자연스럽게 그냥 경동나비엔 바로 일간 스토캐스틱 보시면 어때요? 지금 오늘로 4일째 음봉을 대들을 만들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현재 37.24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때의 주간 스토캐스틱도 지금 이 에너지 값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현재
데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에너지적으로는 조금 위험 신호가 있어요. 왜 위험 신호라고 제가 보냐면 주간 스토캐스트상 지난번 고점보다는 지금 고점이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리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저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지난번에 형성했던 저점보다 더 떨어지면 어떤 파동이죠? 이런 파동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 추세의 파동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구실이 만들어져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간 스토캐스틱, 주간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위험 요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조금 위험해, 너 조심해야 될 단계야 라는 수준. 조심해야 될 단계라는 수준. 그렇다고 제가 답하나요? 아니죠.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월간도 살아있고 연간도 살아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더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느껴지잖아요.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일간 스토캐스틱이 좀 조정받을 때 특히 3일, 5일, 9일, 7일, 9일 이런 홀수 날에 주간 스토캐스틱의 상태를 보고 주간 스토캐스틱이 괜찮게 버텨주는 모습이라면 그죠? 살짝 데드가 났더라도 괜찮게 버텨주는 모습이라면 이때를 오히려 물량 비중의 그런 기회로 삼아라. 자, 그럼 아까 질문하셨던 분에 대한 답변이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죠? 이것만 판단해서는 제가 약간 자신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는 바로 다른 보조지표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보니까 지금 3일째 음봉을 만들고 있어. 내가 물량을 좀 정리해야 되겠군?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죠? 차라리 물량을 내가 이걸 이 부분에서 이렇게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점에는 팔 수 없었지만 지금 이건 일종의 캔들상, 보조지표가 아닌 주지표상에서 나 조금 떨어질래, 나 조금 조정받고 싶어 라는 사인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양봉을 완전히 장악한 음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다음에 제가 캔들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속 두 개의 양봉이 있죠. 자, 그럼 이건 하나의 양봉입니다. 연속 두 개의 양봉을 따로 분리하지 말자고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이 양봉의 최저점이 얼마냐면은 이 양봉의 최저점이 얼마냐면 저가가 68,000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68,000원이라는 그 선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68,000원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68,000원이라는 것을 아직 훼손을 안 시켰다는 것은 이 하나의 양봉의 캔들이라고 쳐요. 두 개가 합쳐진 걸 하나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음봉은 어때요? 음봉도 연속으로 3연속 음봉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하나의 음봉입니다. 이게 세 개지만 하나의 음봉이에요. 자, 그러면 올라가려고 하는 올리는 세력의 양봉 하나와 떨어뜨리려는 음봉 하나가 만난 거예요. 그게 3일이고 이틀이고 이 차이일 뿐이지 날짜로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의 캔들, 양봉과 음봉의 캔들 싸움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양봉이 이기고 있습니다. 왜? 양봉의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8,000원. 어떤 분들은 이제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69,100원을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시가를 잘 안 보고 저는 아예 저가를 봅니다. 네, 저가도 양봉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몸통만 보지 않고 꼬리까지도 보는, 이건 이제 사람의 스타일인데요. 저는 조금 신호를 늦게 보기 위해서 약간 더 하루를 지켜보려는 의미로서 꼬리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68,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캔들 상으로는 아직 진 게임은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하나씩만 봤을 때 어차피 일봉 차트니까 하나씩만 봤을 때 양봉이 윗꼬리를 높게 달았고 그럼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양봉인 것 같지만 이걸 또 잘게 쪼개면 양봉에 그 위에 음봉이 하나 붙은 거예요. 양봉, 음봉,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이미 음봉을 하나 만든 거예요. 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윗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미 음봉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음봉의 연속성. 자, 캔들은요, 오늘 양봉이면 내일 양봉일 확률이 내일 음봉일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캔들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다 뽑아보면은요, 50%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양봉이면 그 다음날 양봉이 될 확률이 많아요. 오늘 양봉이었는데 더 확률 높아야 되는 게 양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났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연속성이 상당히 강해요. 물론 이렇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대개의 경우는 양봉이 2, 3일 쭉 가고 음봉이 2, 3일 쭉 가고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출현했다는 것은 내일 음봉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음봉 3개가 떨어졌어요. 자, 음봉 3개. 이제 이 3일이라는 걸 주식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대개의 경우에 3일 음봉이면 4일째는 양봉이 될 확률이 많아요.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더 정리해서 시간 설명을 드리겠지만 3일이 음봉이면 4일째는 양봉이 될 그 확률이 높아요. 이 통계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주식에서는 3일, 5일, 7일, 9일과 같은 홀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스토캐스틱 상에서도 스토캐스틱 에너지 상에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데드가 난 이후에 3일째 또는 5일째를 보시라. 왜냐하면 3일, 5일, 7일, 9일 그 다음 날에는 꺾어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반전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도 내일 경동나비인이 빨간색으로 돌아갈, 양봉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오늘 파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 파는 건 별로, 팔았으면 차라리 음봉이 출현한 첫 번째 날에 팔았으면 좋았죠. 왜? 볼린지 밴들도 이탈했잖아요. 그죠? 이탈했는데 3일째 오늘 같은 날 파는 것은 조금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잘 버티는 걸 보자고요. 68,000원을 잘 반등을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물량을 그때 더 살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렇죠? 스토캐스틱 상에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떨어졌잖아요. 내일 하루 더 스토캐스틱 데드가 난 게 5일째잖아요. 제가 5일째는 매수의 관점으로 볼 확률이 높다고 했죠. 물론 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얘가 내일 만약에 꺾어져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골드는 못 냈다고 쳐요. 골드는 못 냈다고 치면 얘도 못 돌려요. 하지만 이렇게 잠깐 데드가 난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떨어짐에 주간이 데드가 났어요. 그럼 이거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그 각도라는 게 있거든요. 기울기라는 게. 그리고 얘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려고 할 즈음에 이미 일간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을 만난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하루 정도면 더 내려온다 하면 그 다음에는 과매도권을 탈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물론 여기서 계속 지지부진하게 스테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스테이 돼버리면 얘는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때는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 얘가 반등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주간 스토캐스트 금방 회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며칠 그냥 지지부진. 쉽게 말해서 이 간극, K값과 D값의 이격이 더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이격을 늘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 돌려내려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김없이 매수를 더, 추매를 더 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올 수 있다. 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가 빠진들 저한테 별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랬다가 조정 먹고 또 올라가겠지 하는 어떻게 보면 내 수익률이 내 마음의 여유를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총평가 금액, 자꾸만 장부 금액을 너무 보지 마세요. 장부 금액은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장부 금액을 너무 출렁출렁하면 이 마음을, 심리를 잘 컨트롤을 못해요. 장부 금액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아직 내가 팔지 않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포지션이 더 중요한 거지. 내 장부 금액이 오늘 뭐 500만 원이 날라갔어. 300만 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일 확 바뀌어서 500만 원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도주로 달리고 있는, 제가 지금 특별히 핵심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종목입니다. 왜?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큰 수익에 조정만 하면 나 더 늘릴 거야.
더 늘릴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하나의 담보가 있어야겠죠. 마음의 성장성에 대한 담보. 그게 바로 적정주가잖아요. 적정주가를 계산했는데 적정주가 2021년 적정주가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적정주가의 하단 밴드도 돌파 못한 상황이에요. 오히려 경동나비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 싸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할 만큼 싼 가격이 있다. 지금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76,600원 정도를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해도 늦지 않은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3, 4, 5, 6, 7, 7은 아니죠. 6월까지 4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뿐이었나요? 더 늘리면은 작년 3월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더 크게 키워서 보셨을 때 2018년 수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자세히 보시면 2018년 이후부터는 2018년, 19년, 20년 코로나 때까지 정말 보유를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더 이상 거들떠 보기도 싫을 만큼의 강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었어요. 상당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이때부터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분 7만 원대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는 코로나를 빼더라도 거의 35,000원, 36,000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거의 반토막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서 물려서 고생하고 경동나비에는 경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돌파하고 돌려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파동상으로도 보시면 1파, 2파, 3파째예요. 아직도 4파, 5파 더 갈 수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봐도 충분히 아직도 송성할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 경동나비엔 조금 더 물량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물량을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이런 데서. 이 매도 사인 떴으니까 좀 줄였다가 난 좀 더 떨어지면 물량을 오히려 그 2배로 확보할래. 그런 차원에서 그게 보여주는 신호에 대한 나의 보답인 거죠. 그죠? 내가 이 신호와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난 이럴 때는 조금 물량을 줄일 거야. 이럴 때는 물량을 조금 익절했다가 다시 또 더 좋은 기회에 싼 가격이 오면 또 살 거야 하는 수준. 그죠? 그게 또 한편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리스크 관리라 그랬잖아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제가 아프리카 TV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어떤 악재가 어떻게 터질지를 아무도 모른다고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레벨단에서는 중앙 부분까지 위치해 왔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을 잘 지지하는 선에서는 신규 진입도 괜찮아요. 신규 진입도 내가 여기를 손절선으로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2층 중앙 부분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떨어져서 1층을 다시 반등받고 올라갈 때 또 추매하고 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72,900원을 이게 72,900원이죠. 제가 아까 잠시 흔들었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고칠게요. 저점이 63,600원에 고점이 72,900원이에요. 72,900원을 돌파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돌파하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레벨업을 또 노려야지. 돈은 그때 버는 거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레벨업이 되는 이 구간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 또 레벨업이 될 때 돈을 버는 거라고요. 그죠? 그 사이에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물량만 잘 확보해 놓으시면 된다. 경동나비엔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에 있던 질문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스피드하게 이제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골프존도 정말 강한 핵심 주도주입니다. 너무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뿐인가요? 보세요. 지금 이 레벨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레벨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팔고자 하는 의욕이 꺾일 만큼 전혀 팔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좋게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차트적으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조정도 잘 한 번씩 보여줘요. 그죠? 조정도 잘 보여줬는데 주간 스토캐스트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50을 잘 유지하는 전 저점을 안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 월간 연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는 전혀 팔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거 완전 다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뭐죠? 박스권에서 레벨단에서 만들어진 이 레벨업 구간에는 전혀 팔 이유가 없다. 나는 절대 안 팔 거예요. 절대 안 팔 거예요. 레벨이 안 깨지는데 레벨 지금 깨지려면은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업으로 바뀌려면 현재 상황에서도 11만 2,800원이 깨져야만 레벨업이 끝납니다. 지금 계속 레벨업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혀 팔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갑니다. 고입니다. 이건 뭐 3고 4고 5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고수들로 치면.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면 오히려 조정받으면 그때그때 물량을 더 모으셔도 되는 거라고요. 그죠? 레벨 단에서는 저런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라 그랬죠. 근데 레벨 단이 너무 커져버리면 레벨 단의 한 층이 10% 이상이 넘어버리면 가운데 중심선을 긋고 그 중심선 밑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돌파할 때쯤에는 물량도 늘리셔도 된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벨업 구장에서는 아예 매매하지 마세요. 쳐다보지도 않으셔도 돼요. 물량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아주 큰 수익률을 담보로 물량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는 의미이지 레벨업 구간에서는 전혀. 다음 종목은 대한제강이라는 종목. 이것도 수익을 꽤 많이 주고 있는 핵심 주도주입니다. 대한제강. 자, 대한제강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대한제강 오늘 레벨업 시도하고 있죠. 그죠? 레벨 단 상단이 24,200원이에요. 물량이 여기에서 충분히 모매집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24,200원 돌파했잖아요. 그죠? 오늘 종가쯤에 사셔도 좋았고요. 오늘 종가가 4.95% 너무 부담되면 보통 저는 1일 그 등락폭이 3% 이상으로 가면 매매를 잘 안 합니다. 잘 안 따라잡아요. 3%까지는 따라잡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2.5% 미만에서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조금 욕심이 나면 3%까지는 따라잡는데 4.95%는 따라잡기는 조금 늦어요. 분명히 내일 장이 시작하면 이보다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24,200원으로 가깝게 찍으면 찍을수록 더 좋은 위치가 되는 거겠죠. 24,200원이 지금으로서는 지지의 가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24,200원에 가까워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볼 때 떨어질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위험해요. 24,200원을 하단으로 뚫고 내려오면 오히려 그때는 물량을 좀 줄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시 올라가려는 강한 에너지 값이 보이면 여기에서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면 난 여기에서 6유닛을 못 모았어. 내가 4유닛밖에 못 모았어.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레벨업 과정의 직전에서는 대응을 해도 되죠. 반대로 샀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다시 산 만큼의 물량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잘못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레벨 단으로 복귀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조금 조정세가 최소한 레벨 단 중앙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는 모습 나올 때 다시 또 물량을 모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떨어져? 오케이, 기다려. 또 다시 올라가려는 어떤 파동이 형성되는 게 보여? 그러면 이런 음봉을 이용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음봉을 보는 것이 첫 번째 가격에 대한 캔들에 대한 주 지표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 지표를 조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스토캐스틱 보조 지표가 되는 거예요. 보조 지표상으로 야, 난 지금 주간 달린다. 주간 스토캐스틱 달린다. 너 어떻게 할래? 나 떨어져?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럴 때 조정 줄 때 사는 겁니다. 왜? 얘 달리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얘가 훼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얘가 떨어질 때는 사면 위험해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떨어지는 것, 그죠? 특히 데드가 난 3일째 이런 날 정말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사놓는 겁니다. 베팅이죠. 그죠? 왜? 나는 이미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핵심 주도주라니까요. 핵심 주도주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온 거라고요. 핵심 주도주는 제가 앞으로 또 설명드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라든지 성장 관심주
또는 새싹 관심주하고는 달라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성장 관심주와 색상 관심주는 물량을 늘리려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내 손익 평균 단가가 올라가면서 내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딱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나는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매매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물타기가 되는 거니까. 물타기는 절대 제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기다려 줘야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 요소를 제대로 끌어올리는 구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핵심 주도주들은 조금 떨어져도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 난 더 살 거야 라는 그런 찬스만 온다면 자꾸만 물량을 태우세요. 태우시면 이러한 핵심 주도주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물량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수익도 커지고 전체적인 내 계좌의 수익금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리셔야 돼요. 그러한 한두 개, 세, 네 개, 네다섯 개 스타 핵심 주도주를 내 포트에 가득 채워줘야 돼요. 다음 종목은요. 아프리카 TV. 자, 아프리카 TV 제가 오늘 좀 할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아프리카 TV는요, 장중에 마이너스 10.71%까지 내려갔었어요. 말도 안 되는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아침에 시작될 때부터 뜨는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코인 게이트발 악재 뉴스가 하나 딱 뜨는데 이데일리 뉴스를 통해서 HTS 정권의 뉴스란에 딱 뜨더라고요. 9시쯤인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뉴스인가 봐도 내용도 별로 없어. 속보 비슷하게 뜬 거예요. 뭐 아프리카 TV의 BJ들이 뭐 이번에 뭐 상폐되는 뭐 가상화폐 투자를 뭐 이렇게 추천했는데 뭐 거기에 뉴스라는 걸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뉴스로 속보처럼 띄웠는데 그때부터 팡팡팡팡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모르는 악재인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악재인가? 그런데 그게 말이 돼? 코인하고 아프리카 TV하고 무슨 아프리카 TV의 임원이 뭐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그걸 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아프리카 TV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는 뽁뽁뽁 떨어져요. 아프리카 TV는 저에게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수익도 많이 주고 있는 종목인데 그러한 큰 비중의 종목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가 떨어지면 제 전체 계좌의 총 수익금에 많은 영향을 줘요. 다른 거 아무리 올라도 이거 하나만 많이 떨어지면 10% 떨어지면 이 전체 계좌가 쑥 많이 꺼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금액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준다고요. 자, 이러한 강한 장대 음봉을 만들 때 그냥 거래대금도 많이 붙었어요. 그럼 이 뉴스가 그냥 단순한 어떤 뉴스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대 거래대금 이렇게 튀어났어요. 수급도 조금 빠져나갔죠. 근데 보스티안 주스 얘는 왜 이러지? 오히려 돌려내요. 꼬리 때문이겠죠. 꼬리의 영향으로 보스티안 지수는 세력들이 돌았대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제가 해석이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캔들만 갖고는 무조건 매도 사인 떴잖아요, 오늘. 그죠? 지금 3일에 장대 양봉을, 3일에 연속 양봉을 잡아먹은 음봉이 하나 떴잖아요. 장중에 이야기하는 거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끌어올렸지만, 그죠? 눈치챈 거지. 이건 뉴스,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냄새 나는데? 개미들 골탕 먹이는 뉴스 같은데? 하는 내용으로 끌어올렸나? 스토캐스틱은 어땠을까요? 스토캐스틱은요,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워낙 좋은 에너지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 물론 중간에 끌어올, 그래도 오늘 마이너스 5% 떨어졌잖아요. 음봉이 큰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데드가 발생했죠. 그죠? 자, 이런 날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사실은요. 일봉 차트 상으로 어제 레벨업이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TV가 레벨업 진짜 지금부터 돈 좀 벌어 볼 거야 하고는 레벨업에 진입을 해서
새로운 레벨의 레벨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그 레벨 스테이로 전환돼 버렸습니다. 깨져버렸어요. 어제 했던 레벨이 이렇게 높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3천 구간이 오늘 종가상으로도 깨져버렸어요. 그럼 이걸 레벨업이 풀렸다 그래요.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레벨업이 됐다가 레벨업이 풀리는 첫 번째 날에는 무조건 기념 매도해라. 이건 기념 매도예요. 축하의 매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점의 물량을 팔 수 없어요. 하지만 상승의 기운이 끝났다, 레벨업이 끝났다, 레벨업이 레벨 스테이로 변환된다는 것은 상승을 조금 쉬어가겠다는 첫 번째 신호예요. 그죠? 그런 날에는 기념으로 익절을 해라. 많이는 안 해도 좋다. 저는 오늘 2유닛 익절했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TV에는 상당히 많은 유닛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올라갈 때마다 계속 물량을 추매하는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물량에서 2유닛이면 별로 티도 안 나. 별로 티도 안 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 기념을 하는 겁니다. 했다가 또 조정파가 나왔을 때 레벨 단의 2층 이하, 그러니까 2층 중심부 이하부터는 신규 진입도 가능한 위치라고 그랬죠. 그런 위치에서 밑에 레벨 단 하단에 있는 이 지지선까지는 얼마든지 이 구간을 통해서 물량을 더 늘려라. 내가 2유닛 팔아서 그건 뭔 상관이에요. 여기서 6유닛도 사면 되는데. 아니면 뭐 4유닛이라도 또 사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여기 때보다 여기가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주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떨어져도 뭐 한가 한 방 갖고도 저는 그래도 수익이에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키워나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핵심 주도주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핵심 주도주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오늘 마이너스 10% 했다고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니까요. 내 수익률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 여전히 큰 수익을 보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조심은 해야죠. 그죠? 이런 음봉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의 논리로라면 자, 이 양봉 3개는 같은 하나의 양봉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최저가는 108,900원이에요. 108,900원 라인은 오늘 지켜주는 게 중요했는데 장중에는 무너뜨렸는데 장 후반에는 지켜줬어요. 여기에 많은 개미들이 오늘 억울해했겠죠. 억울할 필요 없어요.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 요즘에 아프리카 TV 어제 들어온 사람, 그저께 들어온 사람들 외에는 누가 아프리카 TV를 손해보고 팔아요? 담은 1%도 먹고 팔았겠지. 1% 먹고 팔았으면 그냥 손해는 안 봤다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기서 사신 분들이 여기서 좀 팔았다고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벌써 몇십 프로를 먹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주도주의 장점인 거죠. 그렇게 흔들어놔도 주간 스토캐스틱 전혀 영향 없습니다. 대도 안 나요. 이격 조금 줄인 거 외에는 대도 없잖아요. 월간, 연간 다 좋은데 뭐 걱정해요. 더 떨어져? 오케이. 난 다시 더 사모을 테야 하는 마음 가져도 돼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지난번 고점만 이번에 고점이 떨어지죠. 그죠? 저점을 더 낮추는 것은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좀 떨어져가지고 초감액도권까지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주간 스토캐스틱도 조금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지겠죠. 조정이 길어진들 내 수익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절대 흔들리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음 종목은 SL. 오늘 SL도 다른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과 함께, 물론 SL도 자동차 관련주죠. 많이 좀 빠졌습니다.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죠. 하루 등락폭이 4.69%면 적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발생하죠. 레벨단 어제 돌파 시도했죠. 레벨업을 위한 첫 번째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죠? 어제 레벨업이 시작되는 그 36,2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가상 더 물량을 추가해도 되는 자리예요. 추가해도 되는 자리예요.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그죠? 근데 오늘 음봉을 만났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 음봉이 어제 그 양봉의 시가, 저가 아무것도 타치 못했어요. 해손 안 했어요. 두 개를 한 양봉으로 보자고요. 여기 밑에 있는 저가, 시가 둘 다 타치 못했어요. 다만 하나 뭐가 아쉬웠느냐?
바로 레벨업을 시도했다가 다시 레벨단 안으로 돌았다는 거, 종가상.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SL을 일부 익절했습니다. 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난 여기서 뭐 할 건가? 이쯤에서 뭐 할 거예요? 저 다시 살 건데요. 아니 살 걸 왜 팔아? 기념해야죠. 제가 정해놨다니까. 레벨단을 돌파했다가 떨어질 땐 나는 팔 거야 라고 저는 제 매뉴얼에 정해놨어요. 매뉴얼을 정해놨는데 그걸 지켜줘야죠. 원칙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며요. 그래서 조금 판 거예요. 그것도 마음 아파서 조금만. 한윤이 팔았어요. 한윤이. SL은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윤이 팔았어요. 1% 팔았다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 20 몇 프로 정도 되는데 비중이. 아시겠죠? 왜?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많이 먹고 있는데 수익이 높은데 왜 걱정을 해요? 그죠? 레벨단을 지금 이걸 몇 번을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때 수익이 얼마나 큰데요, 지금. 안 그래요? 주지표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싶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 이탈 안 했잖아요. 그래, 보조지표가 말해주네. 야, 나 볼린저 밴드 친구인데 볼린저 밴드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야, 너 MACD 너 어떻게 생각하니? 잠깐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MACD? MACD는 이미 이때부터 안 좋네. 그죠? 이때가 언제예요? 6월 14일부터 MACD는 안 좋대요. 쭉. 이거랑 뭐가 비슷한 줄 알아요? 야, 오늘 이거 최대 시간 걸리겠는데. 이때부터 6월 16일부터 이미 주간 스토캐스틱은 데드가 났어요. 물론 아직도 60,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드 수준을 갖고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기울기가 커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커지지도 않고 뭐 조금 떨어지는 이런 거는 그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드는 데드예요. 데드 났잖아요. 데드가 났는데 일간 스토캐스틱 위로 올리네? 그럼 지도 좀 올라가주는 책이라도 해야지. 못 올라갔잖아요. 계속 밀려요, 지금. 고점을 낮추고 있고 저점도 낮추고 있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생각과 주간 스토캐스틱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같아요? MACD 생각이 같네. MACD 어디 갔어? 네. MACD의 생각이 같잖아요. 그럼 두 친구는 야, 이거 별로 안 좋다. 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럼 RSI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보니까 조금 추세가 조금 위험하긴 해. 근데 뭐 크게 CCI는 뭐 괜찮아 보이고 MSI는 RSI는 조금 보조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죠? 보조지표 하나 RSI만 갖고 CCI만 갖고 깊이 들어가서 야 이게 70인데 뭐 그것까지 다 일일이 하면 시간 너무 걸린다니까요. MACD가 지금 어떻게 되는데 오실레이터는 어떤데 이거 어떻게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냥 단순하게 의견만 물어보는 수준으로 끝내시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보조지표가 많다고요? 많은 게 아니에요.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아요. 하지만 그 보조지표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빨리 볼 수 있을 만큼 숙달이 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조지표를 보시지 마시고 자기 수준에 맞게끔 빨리 숙달될 수 있는 나는 우선은 하나만 볼 거야, 두 개만 볼 거야, 세 개만 볼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도 해석하고 보는 방법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 자체를 100%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견만 물어보는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핵심 주도주입니다. 죽을 듯 계속 갑니다. 지금도 레벨업 상태예요. 자, 레벨업을 지금 벌써 몇 번 차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 차도. 레벨업 신경 쓸 거 없이 가져갑니다. 그죠? 오늘 연속 4음봉이죠. 3일, 5일, 7일, 9일과 같은 홀수날이라 그랬죠. 내일 음봉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그죠? 5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양봉이 돌아섰으면 안 그래서 괜찮았을 텐데 오늘 3일 후에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이 났어요. 그러면 5일까지 음봉이 날 확률이 더 높다. 확률적인 차원이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잘못하면 내일 레벨업이 깨지겠는데요. 그죠? 레벨업을 지키고 있는 그 2000 꼭대기가 105,933원이니까 잘못하면 내일 종가상 레벨업이 깨질 수도 있겠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익절, 기념 익절. 그죠? 레벨업이 끝났으니까 아주 좀 쉬어, 좀 조정이 나오겠다.
스토캐스틱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일간이 쭉 떨어지는 힘이 있고, 물론 주간 스토캐스틱만 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떨어지면 좀 팔고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이 걱정되시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죠. 계속 갑니다. 다음 이녹스. 이녹스는 제 구독자가 요청해갖고 구독자 이 종목 좀 봐주세요 해갖고 구독자의 종목을 봐주려고 제가 들다 보다가 이 종목 너무 좋아 보였고 제가 계속 연구해 보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편입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씨를 심었던 거죠. 근데 어제 오늘 레벨업 들어갔어요. 뭐 볼 거 있나요? 계속 홀드지? 그죠? 레벨업 들어갔어요. 한 단계 올라가겠죠. 보세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MACD 넣었더니 DMI 넣었대. 야, DMI 다시 D 플러스 값이 올라갔잖아요. ADX 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DMI 지표를 모르시면 몰라요. 하지만 DMI는 진짜 어려운 지표예요. 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도 한 가지만 캐치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그것만 끝이에요. D 플러스, D 마이너스 ADX 값의 위치와 각도, 내용에 대한 해석법. 끝! 그것만 돼요. 다른 그래서 보조지표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어렵지만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은 쉬운 게 해석이 쉬워요. 그럼 MACD 너도 달리네? RSI도 달리고 CCI도 달리고 그죠? 헤이킨 차트 계속 달리고 당연히 달리죠. 레벨업인데 안 달리면 그게 이상한 거지. 다음 종목 참 좋은 여행. 야, 참 좋은 여행. 아니 무슨 델타 바이러스 정말. 다음에는 무슨 바이러스가 델타 플러스도 나왔더라. 델타 플러스.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영역이다 보니까 참 종식이 쉽지가 않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세균, 각종 질병들, 그죠? 쉽지 않습니다.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타격을 주죠. 잘 나가던 항공 여행주들이 어느덧 물론 많이 올랐기도 했죠.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어느덧 또 다른 악재를 만납니다. 그렇게 새로운 악재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코로나19로 코비드 19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왔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델타든 알파든 감마든 어쨌든 그 바이러스 변종 이런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또 이미 예상도 됐던 이야기인데 그게 지금 조금 너무 뉴스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뉴스의 이슈가 실질적인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봐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조금은 이런 손바뀐 과정, 쉽게 말해서 섹터의 어떤 손바뀐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참전 여행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는 또 핵심 주도주입니다.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정리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쯤에 오니까 이제 조정이 조금 이제 끝날 때쯤 되지 않았나 하는 게 기술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도 그런 모습을 조금 포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도 20일 중심값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는 어떤 모습. 레벨 단에서에서도 중심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그죠? 주요한 세력들도 더 이상 빠져나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 말라버리는 거래대금, 약간은씩 어떤 냄새가 나죠. 그럴 때 에너지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에너지 차트는 일간 일단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돌리는 일간의 에너지 값이 얘를 돌려줄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양봉이 조금 더 강한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빵빵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가 돌아갑니다. 아직까지는 못 돌려요. 그죠? 그러면 얘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그 다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얘가 차츰 각도를 낮추고 올라가는
아니면 아주 강한 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로 인해서 얘가 급하게 돌려나가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참전여행은 다시 추미해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이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수익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수익을 안 주고 지금 만약에 수익률이 한 2% 3%밖에 안 돼. 그럼 불안해요. 하루만 떨어져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물론 이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다 수익을 다 까먹고 오히려 이익을 못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신 분들은 잘라내야죠. 나가야죠. 일단 나갔다가 새로 타이밍을. 아니면 나는 이 종목 정말 괜찮게 봐. 포스트 코로나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섹터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럼 여기까지 지켜봐야죠. 레벨단 여기인데 여기가 레벨단 하단이잖아요. 아직도 떨어지려면 많이 더 있어봐야죠. 나 앞으로 마이너스 15% 상관없어. 단 하나, 여기에서 떨어질 때 뭘 하면 안 된다? 물타기 하면 안 되죠. 아니 한 유닛 가지고 원 유닛 가지고 그냥 모니터 삼아 보는 거예요. 쭉 떨어질 거. 그래 나 떨어질 거 알겠어. 가보지 뭐. 내가 이 종목 하나를 이 한 유닛을 포지션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참전 여행을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이 한 유닛을 듣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커요. 내가 아무리 관심 종목에 편입해놔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큼 관심이 기울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찰병 하나를 쿡 심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물렸다면 이미 손절 치지 않을 거라면 이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거지. 그리고 그때 반응을 보자고요. 없으나 있으나잖아요. 전체 포트의 1%잖아요. 한 유닛이면. 그럼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30%를 간들 얼마나 큰 영향을 줘요. 별 영향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돌리려고 하는 기운이 포착되기 때문에 핵심 주도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홀드.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자, 오늘 주도주 마지막 하이비전 시스템 레벨업 올라갔죠. 어제부터 레벨업 들어갔습니다. 어제라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죠. 레벨업 들어갔잖아요. 볼 거 없잖아요. 물론 오늘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레벨업 오늘 깨트릴 뻔했어요. 장중에는 깨트릴 뻔하고 윗꼬리를 달았네. 음봉이고 이건 사실은 캔들 주지표상으로 가격상으로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급. 야, 너 어떻게 생각해? 수급?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는데요? 누가? 연기금 엄청나게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24억. 오늘 24억치 샀어요. 개인들이 오늘 34억 팔았네요. 개인들은 또 꼭지에서 갑자기 음봉 나서 겁나서 팔았나? 팔 위치가 전혀 아닌데? 그쵸? 만약에 오늘 종가상 레벨업이 풀렸다면 저도 조금 기념 익절 매도 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막판에 약간 꼬리를 달아주길래 그래 좀 지켜보자. 내일 하루는 더 지켜보자. 그리고 수급도 장중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잠정 집계가 나오잖아요. 잠정 집계상에 나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이 꼬리 부분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음봉으로 떨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사실은 높아요. 스토캐스틱 차트상으로도 주간이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있으니 그렇게 쫄 필요는 없는 거죠. 월간, 연간 다 살아있고 일간은 오히려 지금 다시 돌려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다시 골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참 내일이 궁금해지네요. 그죠? 기술적으로는 내일 음봉 떨어질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현재는 레벨업 구간이니까 매매 안 한다라는 원칙을 오늘 저는 지킨 겁니다. 레벨업이 풀렸다면 저는 기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 하는 의미에서 축하 익체를 좀 했을 텐데요. 안 풀렸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 주도주 오늘 설명했던 종목들은 쿼카가 가지고 있는 주요 포트들입니다. 얘네들에 의해서 쿼카가 돈을 벌고 돈을 잃고가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얘네들 비중을 다 합치면 거의 전체 대부분이에요. 나머지 갖고 있는 종목들은요, 한두 유닛짜리도 많고, 많아봐야 세 유닛 성장 이제 막 시키고 있는 그런
막 키우고 있는 단계 많아봐야 6유닛이에요. 10%도 안 돼.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종목들은 한 유닛, 두 유닛 다 그 미만이에요. 다 새싹들 씨 뿌려놨는데 씨가 싹이 안 트네. 나중에 제가 이제 카테고리 중에서 찐따 관리주 좋을 거라고 생각해 샀는데 안 좋아. 어떻게 해요? 그냥 손절 쳐? 네, 손절 쳐야죠. 근데 손절 칠 때도 제 기준이 있잖아요. 저는 어떨 때 손절 치겠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어차피 씨 뿌린 거 네가 시간이 걸리면 걸리겠지. 싹은 트겠지. 왜냐면 난 너 좋게 보고 심었으니까 하는 그 수준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기준으로 그어놓은 선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는 잘라버리죠. 찐따니까. 찐따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죠. 많이 쓰는 말이죠, 찐따. 네. 하여튼 찐따 관리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종목들을 그 성격에 맞게끔 제가 뭐 찐따 관리주도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면서 그 종목들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가시죠. 1시간 11분. 제가 앞에 이제 시황만 하고 보통 종목 리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Q&A가 하나 있어서 거기에 조금 같이 설명을 곁들이면서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50분 선에서는 끝내야 되는데 조금 오버했네요. 좀 지루하셨더라도 필요하신 부분만 잘라서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